9월 18일 금요일 3시 증권통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장 한마디 설왕설래로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한다라는 뜻인데요. 간밤 결전의 날 미국 FOMC 회의 결과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됐고 그에 따른 안도 랠리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설왕설래는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올해 안에 도래하느냐, 중국의 경기와 증시는 안정감을 찾아가느냐, G2발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음 주 25일 G2 정상이 미국에서 만나 회담을 갖는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또 하나의 설왕설래, 이 성장주가 다시 한번 도래하느냐, 또 이 저밸류에이션에 놓여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업종들이 반등세를 이어가느냐, 이건 역시도 시장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도감에 따라서 반작용이 나타났던 오늘 우리 증시 상승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990선을 회복하면서 전약 후강 장세에 연출했습니다. FOMC 호재 덕분이었는데요. 오늘 종가는 1995.95포인트, 0.98% 상승했습니다. 오전장 개장 이후 1시간 동안은 코스피가 하락으로 대체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장중 내내 고점을 높여 나갔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19.46포인트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S&P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이슈 이후에 우리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사흘째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1,607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나흘째 매수인데 오늘 2억 원으로 매수폭을 크게 줄이는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 나흘째 매도했습니다. 1,985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했던 섹터 보시죠. 화학과 IT, 의약품, 서비스, 음식료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상승했던 쪽, 이렇게 수급이 좋았던 쪽이었습니다. 의약 5.71% 강세 기록했고요. 음식료품이 3.33%,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화학업종 2에서 3% 내외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은 랠리 재개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인가, 이렇게 특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높았던 섹터 가운데 제약주 제외하고요. 바로 음식료와 건자재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좀 많이 올랐다, 고평가됐다, 고밸류에이션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부담감, 그동안의 조정을 통해서 좀 씻어내는 모습이고 오늘 반작용에 따라서 반등을 일궈냈습니다. 과연 3분기 실적, 또 이들 섹터에서 어떻게 나오게 될지 투자자들 주목하게 될 텐데요. 증권통 시세를 통해서 이들 종목들 오늘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터 차트부터 보죠. 음식료품 같은 경우는 연간 차트로 보시면 2005년 이후에 10년째 상승세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 보시면 8월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죠. 다시 한번 이 업종 차트가 박스권 상단으로 진입했습니다. 오늘 3%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돋보였던 쪽은 크라운 제과입니다. 7.8% 강세로 78만 9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롯데그룹의 음식료도 상당히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원톱 체제가 굳혀졌다. 형제나는 이제는 없다. 경영권 안정화에 대한 분석 오늘 나왔는데요. 롯데제과가 6% 넘는 강세, 롯데칠성 0.67% 상승, 롯데푸드도 6.25% 크게 올랐습니다. 동원 F&B와 삼립식품이 나란히 5에서 6%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뚜기 대상도 3에서 5%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자재주 가운데서는 IS동서가 8% 넘는 급등이었고요. 벽산과 대림 비행코 5에서 9%, 현대리바트도 4% 넘게 상승했습니다. KCC와 한샘은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은 금융주의 약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금리가 동결되면서 금리 인상의 수혜 기대감이 일부 작용했었던 은행주와 보험주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보험주, 금융주, 은행주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증권주까지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과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느냐, 불확실성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종목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증권통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기업은행이 3% 하락세, 우리은행, 광주은행,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까지 나란히 2에서 4%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보험주 가운데서는 동부화재가 4%로 낙폭이 깊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증권주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3%로 낙폭이 깊었습니다. 다른 증권주는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고루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증권 1% 내외 증권주의 하락세 확인해 보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보다 탄력적인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690선에 육박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의 오늘 종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상승폭을 키웠고요. 2.85%의 강세로 690.1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세였고요. 8월장의 패닉 이후에 이 박스권을 형성했던 라인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690선. 다음 주는 이 선에서 좀 더 레벨업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수급 주체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이 외국인 쪽에서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이 나오면서 984억 원어치 대규모 매수 일어났습니다. 기관 쪽에서 192억 원어치를 샀고 개인 쪽에서는 1,054억 원어치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 동향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섹터를 보겠습니다. 제약과 IT 종합, 기타 서비스, 소프트웨어, 음식료 쪽에 외국인의 순매수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의 업종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쪽 핀테크가 속해 있는 통신 서비스 6.3% 강세, 제약이 5.2%, 디지털 콘텐츠, 화학, 음식료가 나란히 4% 이상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제약 바이오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요. 먼저 핀테크부터 보죠.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거래 대금이 동반되는 모습이고요. 신고가도 이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삼성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보안과 인증, NFC 쪽에 주가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시면요.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금융, 한국정보통신, 라운시큐어, 이니텍, 한네트까지 모두 거래 대금이 동반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일제히 상승을 하는 가운데 한국전자금융이 12.8% 강세였고요. 이니텍은 좀 밀렸습니다. 0.34%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이니텍 한네트 쪽으로도 오늘 핀테크주가 확산되는 모습이었고요. 한네트가 7% 강세를 보였습니다. KT와 함께 사물인터넷 보안 쪽 사업을 하고 있는 레드비씨가 6% 넘는 강세였고요. 민엔지, 크루셜텍 나란히 3에서 5%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인증 쪽이 좀 강했는데요. 한국전자 인증이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그룹주도 좋았습니다. 나이스와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정보통신 나란히 6에서 17% 주가 강세를 기록했고요. 투비소프트가 7% 넘는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대체로 오름세를 기록했던 가운데 한국사이버결제가 1%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특징 제약 바이오. 네, 양대 시장에서 이쪽에 수급이 몰렸고요. 또 강세 나타났고요. 중국 소비주도 반등을 하면서 이들이 다시 주도주로 부각이 될지 향후 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들 섹터 중에서 대형주가 두각을 나타냈고요. 국경전과 중추절, 이 중국의 일정과 함께 오늘 중국 소비주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국의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보시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6에서 11% 강세로 거래 대금까지 동반했습니다. 쭉 보시면 양대 시장의 바이오주 대형주가 강세를 띄웠다는 부분 아실 수 있는데요. LG생명과학이 12% 넘게 올랐고 코오롱생명과학도 14% 가까운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에서 또 강했던 바이오주는 녹십자셀과 에스텍파마였는데요. 나란히 13% 이상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넥스도 11% 넘는 급등으로 18,000원 선 종가 형성했습니다. 중국 소비주도 대형주의 강세였습니다. 산성 LNX, 또 아무레퍼시픽, 아무레G, 네오팜까지 5에서 11% 강세였고요. 코스온도 12% 넘는 급등이었습니다. 화장품주 전반적인 상승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코리아나도 10% 넘는 강세에 나타났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메디앙스도 5% 넘게 올랐고요. CJCGV 8% 급등, 파티게임즈가 20% 넘는 급등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신규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얻고 있는 위메이드도 7% 넘게 올랐고요. 그동안 중국 소비 모멘텀을 받았던, 중국의 투자 모멘텀을 받았었던 뉴프라이드, 쌍방울 나란히 강세를 19에서 29%로 이어가는 모습이었지만 EID와 광림은 오늘 하락세로 기울면서 커다란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선물 12월물 현재 마감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0.52%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1.15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나타났습니다. 오늘 현선물 모두 외국인 매수 나섰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177계약 순매수, 개인은 156계약 매도 우위, 기관은 788계약의 순매도였습니다. 증권통 3시 마감 시황 권미란이었습니다.